추운 겨울 국방부 앞에서 상경 집회를 했던 동두천 시민들. 한때 2만 명에 이르던 미군이 3, 4천 명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미군 공여지 반환은 기약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동두천은 시베리아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김이 하얗게 부서져도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어도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주도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된 것은 없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지금도 동두천 시내 곳곳에는 2014년 당시에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동두천시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째, 동두천은 동계 스포츠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 중, 고에 그 빙상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도 이제 빙상부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특히 동두천 시청에 또 실업팀 빙상부가 있습니다.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가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동두천에 30년 이상 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국가에서 이렇다 할 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꼭 국제 빙상장이 동두천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상징인 소요산, 8월 30일과 31일 락 페스티벌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정면을 저쪽으로 보면서 공연을 펼치는데 무대를 설치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해가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게 관객들이 바로 쐬면 관객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관객들에게 그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이게 뒤쪽이고, 뒤쪽이가 저기는 이제 배경. 우리 무대 그 하나의 이 소요산의 그 멋진 배경 있잖아요. 그걸 관객들이 쫙 보면서, 그러니까 백드롭이 되는 거죠. 동두천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인 락 페스티벌은 경기 관광축제로 3번 선정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경호와 크라잉넛 등 락스타들이 공연하고 락 챔피언십 대회도 열립니다. 올해 24회째라고 하는데요. 이 락 페스티벌이 동두천에서 열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동두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걸 가지고 한번 축제를 한번 크게 동천을 알리고 싶어서, 동두천 하면은 에드포나 키보이스 같은 그 유명한 밴드들이 초창기 여기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락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락 페스티벌을 한번 해보자. 그게 1999년도부터 그래서 시작돼가지고 올해 24회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 그 락 페스티벌이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유일하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밴드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팀들이 지금도 아주 크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팀들이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를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계곡은 여름 휴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이 계곡에는? 어떠세요? 금년 잡아서 처음 왔어요. 예전에는 다녔지만 금년 처음. 시원하고 좋지요. 그 더운데 집에서 그냥 선풍기 뛰고 에어컨 뛰고보다 여기 오니까 발 담그고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그리고 모두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르신은 어떠세요? 소요산이? 저도 마찬가지야. 소요산 같은 친구. 물 담그고 이렇게 시원하고. 옛날에는 막 음주 막 이렇게 저기 했는데 조용하고. 조용하죠, 진짜? 네, 많이 좋아요. 최근엔 어린이 물놀이장도 개장해 서울에서도 피서객들이 찾아옵니다. 지나가다가 산 밑에서 캠핑장이 있어서 캠핑장에 왔더니 이렇게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 캠핑장에 오면서 다시 또 물놀이장에 놀러 오게 됐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머님? 너무 깨끗하고 날씨도 좋고
그냥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아이가 너무 잘 놀아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여기는 덥지도 않네요. 네, 나무가 울창해가지고요. 여기 덥지도 않고 아주 그냥 황토길 걷기가 좋아요. 황토길 뭐 매일 걸으세요? 네, 매일 다니죠. 매일 여기 한 2번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제가 매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게 좋은 게 좀 느껴져요? 몸이 가봐요, 첫째. 얼굴 때깔이 좋아지고, 뭐 잠도 잘 오고, 그런 것은 뭐 기본이고, 피로를 못 느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뭐 이런 게 생기면 어떤 점에서는 좀 이득일 것 같아요? 네,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개가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테마파크 하면 좀 분리가 돼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락 음악의 발상지이자 현대 대중음악의 주요 배후지 역할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두천입니다. 이런 지역 문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탄생한 축제가 바로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고요. 앞서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열릴 소요산 현장을 함께 보셨는데요. 소요산의 푸른 자연 경관과 자유의 정신이 담긴 락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축제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관광지로 거듭나려는 동두천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두천 락 페스티벌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지역 문화 매력 로컬 백선에 선정된 데 이어서 3년 연속으로 경기 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국내 최장수 락 페스티벌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24번째를 맞는 올해 축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박형덕 동두천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올해로 24번째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열리는 겁니까? 올해로 24번째 락 페스티벌은 이제 2024년 8월 30일부터 30일간 양일간 우리 경기도의 소공에 있는 소요산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횟수를 거듭하는 것만큼 축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만큼 상당히 인기가 많은 축제로 지금 아주 거듭나고 있는 행사입니다. 자, 이 소요산의 멋진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서 더욱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매력, 지역 문화매력 로컬 백선, 또 경기 관광축제도 연달아 선정이 됐습니다. 그 그렇죠. 선정의 배경과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동두천은 1951년도 주한미군이 6.25 전쟁 발발과 함께 이제 주둔하면서 해외 문화가 일찍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락 음악이 또 발상지가 또 됐고, 또 팝에 또 태동하는 그런 시작이 동두천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최초 대한민국 아마 대중 음악의 시발점이 아마 동두천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또 지역 문화의 역사적 배경으로 시작한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올해 제 24회째를 또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 동두천 락 페스티벌은
뭐 신중현이나 키보이스 등 동두천 뿐만 아니라 한국 그 최초 락 음악을 활동했던 분들이 시작했던 역사의 그 현장에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제24회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락 페스티벌이자 우리 동천시 대표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락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제 아마추어 경연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천에서 락 페스티벌을 통해서 유명한 그 라이징 스타가 또 배출이 됐는데, 네. 뭐 크락샷이라든가 또 스프링스 그리고 아마 그 크림 밴드 등이 아마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면서 대한민국 락 페스티벌 행사가 있으면 어느 곳에서 아마 출연해서 아마 그 대한민국 락 페스티벌의 그 위상을 좀 높이고 락 뮤지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유명한 라이징 스타도 배출한 것이 동두천입니다. 그렇군요. 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현 씨 하면 정말 대한민국 락의 그럼요. 전설인데 동두천 출신이시군요. 사실 과거에 미팔군 무대가 요즘 뭐 국민들은 뭐 이태원을 연상하는 하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그 우리 동천시가 전체 면적의 42%가 주한미군이 주둔했다는 것은 과거에 주한미군이 한 3만 명, 4만 명 주둔했을 때 동천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주둔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팔군 무대의 그 뮤지션들이 시작을 동두천에서 사실 시작한 겁니다. 뭐 신중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뭐 현미라든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음악을 시작하고 활동했던 것이 동두천이기 때문에 미팔군 무대 하면은 아마 동두천을 아마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뭐 동두천에 오래 사시면서 또 그렇죠. 저희야 뭐 어린 시절부터 그런 공연들 좀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저희는 또 생활이었고요. 또 그분들이 그 숙박을 저희 집 주변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숙박을 하는데 이분들이 보통 그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 연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대 내에 이제 클럽에서 활동도 하고 부대 밖 우리 동천시 관광특구 보산동에 아마 클럽들이 아마 거의 100여 개 육박할 정도로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 외출하고 또 활동하는 그 미군들 상대로 음악을 했던 클럽이 지금 동두천에 있는데 아직도 우리 보산동 관광특구에는 그 클럽들이 아직도 운영을 일부 하고 있고 아직도 그 잔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락 페스티벌을 2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해서 개최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뭐 어려운 점들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죠. 사실 저희 동천시가 뭐 우리 동천시뿐만 아니라 그 1999년, 2011년 또 대규모 홍수가 있었고 그로 인한 그 지역 경제가 상당히 그 침체에 빠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2020년, 21년 이렇게 지속되면서 사실 행사가 못 치를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 수위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행사가 진행이 잘 되려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잖아요. 이게 또 지자체의 장이 또 이렇게 새로 또 바뀌면서 그 행사에 대한 그 이해도가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동천 시민의 한결같은 락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락페스트 조직위원회의 꾸짐없는 그런 변함없는 그런 노력의 또 결과도 있었고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락 페스티벌을 동천에서 안 하면은 마치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민들의 그런 인식이 아마 크게 또 적용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락 뮤지션들이 또 우리 락 페스티벌을 또 통해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진출 출입로 같은 게 막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노력도 또한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락 페스티벌이 우리 동천의 대표 축제이고 또 대한민국 최초의 락 페스티벌이 계속 존립함으로 해서 우리 그 락 음악이
유지 존속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엇보다도 축제를 하려면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기획 단계부터 또 예산, 또 운영, 또 무덤부터 안전히 확보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동선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 존속시키는 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소요산 일대가 그야말로 이제 이 그렇죠. 락의 열기에 이제 빠져들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음악 축제다 보니까요. 네네. 어느 가수, 어느 락 밴드가 참가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도 이제 동천 락 페스티벌 축제를 통해서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연령층이 초창기에는 뭐 사랑과 평화라든가 또 신천 브루스, 또 우리 동천이 낳은 유명한 락커 유현상 가수가 소속된 우리 백두산, 그리고 또 신화의 등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뭐 최근에는 뭐 대한민국 대표는 윤도현 밴드도 또 출연을 했고 또 이번에는 아마 김경호 아마 락커가 아마 출연을 하고 또 많은 밴드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밴드 아마 그 락커들이 아마 출연하는 분들의 그 아마 성향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밴드를 통해서 아마 행사를 통해서 많은 락커가 아마 출연하게 되면은 아마 이번 락 페스티벌은 더 큰 축제로 행사가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또 대한민국 최초의 락 밴드 경연대회를 저희가 실시하는데 여기에 출연하는 팀 뭐 청소년 뭐 초, 중, 고, 대 또 일반부까지 아마 출연을 하는데 뭐 이곳을 배출한 뭐 라이징 스타가 또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크림 밴드라든가 스프링스라든가 뭐 크랙샷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동천 출신 동천 락 페스티벌을 통해서 배출한 그런 유명한 스타고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 예약이 아주 쇄도하고 있는데요. 아마 예선을 거쳐서 아마 본선에 아마 진출할 팀이 30일 날 결선을 통해서 아마 그 최종 승자가 아마 31일 날 같이 아마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아마 공연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락 그 경연 대회와 함께 또 유명 락커들도 또 같이 공연도 하고 뭐 이런 행사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군요. 그분들한테는 아마 꿈의 무대가 아마 될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뭐 이 윤도현, 김경호, 크라잉넷 뭐 또 좀 더 올라가면 뭐 사랑과 평화, 와, 그 대한민국 락 역사를 그냥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올해 처음부터 제가 그 행사를 또 봐왔었고, 저 또한 또 오랫동안 뭐 동천에서 살면서 락이나 뭐 음악에 대해서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친근하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 나이에 그런 유명한 락커들을 기억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어떤 락 가수를 특별히 좀 좋아하시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신중현 우리 최초 락 유명한 분이죠. 그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분도 하고 직접 식사도 해봤고 또 그분들의 음악을 한번 그 들어보기도 했는데 음악에 그 혼이 실려있달까? 전 아마 신중현 우리 그 키보이스를 했던 그분 최고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메인 이벤트 이외에도요 일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뭐 프로그램 또 부대 행사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행사를 하게 되면 부대 행사가 제대로 뒤따르지 않으면 행사는 성공할 수가 없겠죠. 아마도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거리가 또 형성이 또 돼야 되고 또 이번에는 또 락 페스티벌이 24년째 이어다 보니까 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도 이렇게 만들고 또 푸드 스트리트 푸드 그 차량을 이용한 그 다양한 또 먹거리가 또 준비가 돼 있고 또 페이스 페인팅이나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또 그런 공간 또 많은 악기들을 전시해서 직접 찾아오는 관람객들이나 시민분들이 직접 그 악기를 또 체험하고 다뤄보면서 락에 대한 그 관심을 또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 다양한 뭐 행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락커분들이 아마 락을 즐기기는 아마 좋을 겁니다. 특히 그 락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유명한 분들 앞에서 관람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크레이지 존이라는 그 락커 분들을 위한 그 존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 앞에서 아주 락을 즐기면서 뜨거운 열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도 될 겁니다. 장점은 무료입니다. 무료. 관람이 무료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락커들을 무료로 관람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락 페스티벌은 아마 대한민국의 동천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소요산 일대는 뭐 소요산역으로도 얼마든지 저희가 대중교통 여행해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8월 말에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요산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우리 소요산 안은 뭐 대형 주차장에 특설 무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도 용이하고 아마 찾아오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뭐 한 40-50분이면 뭐 동천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고 또 수도권의 많은 락 매니아들이 아마 접근하기에는 교통에 대한 인프라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락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 여름에 얼마 전 그 뜨거운 여름에 파리 그 올림픽의 뜨거운 열정을 불살랐잖아요. 이번 동두천에 오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여름의 그 뜨거운 열정을 함께 누리면서 락 페스티벌을 즐기면서 체험하는 것도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동두천이 락의 도시이기도 하지만요, 또 이 겨울 스포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올림픽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자, 지금 이제 서울 태릉 이 국제 스케이트장의 철거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 새로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서 지금 뭐 동두천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들이 굉장히 그 많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서 지금 동두천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동두천이 제일 먼저 뛰어들었죠. 사실 저는 태릉 국제 실내링크장이 태릉에 있는 왕릉이 국제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그 정보를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과 동시에 국제 빙상장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또 해왔고 또 우리 동천시는 뭐 빙상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 초중고 연합팀이 1970년도부터 그 운영을 하면서 대한민국 그 빙상인들을 아마 어느 지자체보다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아마 동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빙상계를 주도했던 빙상인들이 거의 대부분 동천 출신이고 또 우리 동천시는 2001년도에 실업팀인 빙상팀을 운영을 해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동계올림픽과 국내에 대해 그 선수 유명한 선수들이 동천 출신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김동성이나 또 오세종이, 최주원 그리고 이주원 그리고 최재봉 또 주영준 뭐 이런 그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뿐만 아니라 국내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있고요. 현재도 전 국가대표 감독실 이인식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4명의 그 선수가 지금 국내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차민규라든가 김윤지 그리고 안현준 선수가 또 국가대표로서 지금 동계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제 빙상의 메카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우리 동천시는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마 7개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는 빙상에 대한 인프라를 또 갖고 있고 아마 다른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는 아마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동천이기 때문에 국제 빙상장은 반드시 동천에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인접한 빙상인들이 대다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평창 올림픽을 강원도에서 개최를 했지만 지금 그 시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접근성의 문제가 또 있고 또 비용적인 측면도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아마 그곳에 다시 국제 빙상장이 유치된다면 과연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그 교통 인프라나 또 빙상에 대한 시민에 대한 관심도 또 동천시의 적극성 또 오랫동안 빙상 팀을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는 우리 동천시가 아마 전체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에서 6개 지자체가 이 유치 경쟁에 7개입니까? 네. 7개 지자체가 이제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고 또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떤 전략으로 유치전을 펼칠 생각이십니까? 저게 지난 2월 달에 대한체육회에서 공모를 실시를 했고요. 저희는 그 다른 지자체와 같이 이제 공모 신청을 우선적으로 했고,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빙상단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천은 그 다른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 그 빙상장의 이치로서 또 최적지의 또 조건을 또 갖고 있고, 또 교통 인프라도 갖고 있고, 또 토지 또한 그 다른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는 주한미군 공유지 반환 아주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반환을 이미 받아서 환경 취의도 끝났고 또 토지도 매입을 했고, 또 빙상장으로서 그 건립을 하려면 아무래도 지작물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 지작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 결정도 다 해놓은 상태이고, 또 바로 건립을 할 수 있고, 아마 건축비도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빙상장 유치를 위해서 지난 6월달 유치 추진단을 시작으로 해갖고 동천 시민, 또 지역발전 범시민단체, 또 각계 각층 종교재단, 또 학교 모든 시민들이 총동원해서 국제빙상장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좀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국제 스케이트장이 동두천에 유치가 되면 네네.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어느 지자체나 뭐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첫째는 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빠르게 또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 동천이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전체 면적의 42%가 주한미군으로 주둔하다 보니까 군사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천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또 동천에 또 새로운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북한하고 너무 가까워서 좀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국제 빙상장이 동천에 유치가 되면 빙상 도시의 또 메카, 또 세계적인 국제 도시 빙상 도시로서의 그 이미지가 또 달라질 것이고요. 또 우리 소요산 또 인근의 학대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이외에도요, 동두천시가 이 유치에 공을 들이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동북북번 공공의료원입니다. 네네. 자, 이것도 유치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의 또 공약 사항이었고, 또 우리 동천시는 또 뭐 10개 시군이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이 우리 시와 또 연천군, 또 간평군인데, 이치적으로는 뭐 정중앙에 저희가 위치해 있고, 또 교통 인프라도 또 잘 갖추어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동천시는 대진의료재단에서 지금 건축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재생병원이 1200병상의 그 건축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것을 저희가 그 대진의료재단과 대진종교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50년 임대를 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다른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제 병원으로 이제 건축이 됐고 병원으로 시설로 이제 그 아마 돼 있기 때문에 병원 개원하는 데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요. 또 이 개원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경기도에서 아마 개원을 하려면은 토지를 또 매입을 하고 또 건축을 하고 또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하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5년에서 7년 이상 걸릴 텐데 우리 그 재생병원을 경기도가 마음만 먹고 결정해 준다 그러면 리모델링만 하게 되면은 바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장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경기도도 세수가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그 증대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건축비만 해도 한 2천억 원의 그 비용이 들을 텐데 그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 최적지 동두천에 경기 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아마 최고의 최적지구 조건인데 아마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을 굳이 마다한다면은 그 경기 북부 공공의료원 그 유치에 대한 그런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천시가 경기 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지역 시민이 보다 더 많은 11만 명의 그 서명을 받아서 또 경기도에 제출을 했고 지난해에는 또 우리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의 동천 시민들과 함께 버스로 한 그 7여 대 해갖고 한 근 700여 명이 경기도청에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또 걸기대회를 열었고 또 김동연 지사나 또 경기도 또 의장을 또 면담을 해서 경기 북부 공공의료원 동천 유치의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또 요청을 하기도 해서 지금도 오늘 모든 시민들이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고 또 몸으로 뛰고 또 많은 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경기 북부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수도권 과잉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서 기회 발전 특구 정책을 내놨어요. 근데 이 경기 북부 8개 시군이 일단은 제외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역차별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지난해 그 지방분권 및 그 지역균형특별법을 또 제정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인구 감소 지역에 그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아마 그 많은 지자체가 아마 기회발전 특구를 아마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법이 좀 잘못된 게 이게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산업통상부에다 직접 제출하지는 못하고 시도지사가 그 시도에 이제 제출을 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서 산업통상부를 거쳐서 이제 심의를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법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난 6월에 1차 그 선정에서 경기도는 한 곳도 선정이 되지 못했잖아요. 이거 아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동천시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 북부에는 대한민국의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수도권 정비사업법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또 구성이 또 되어 있지 않고 또 인근 도시가 또 신도시화 되면서 기존에 있는 인구가 다시 그 블랙홀 현상으로 이제 그쪽으로 빨려나가면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기회 주지 않는 이런 법령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수도권에는 뭐 내년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 특구 뭐 신청을 또 받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대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님 말씀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가능해지면, 네네. 자 동두천도 이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되면 어떤 기대 효과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기회발전 특구가 이제 적경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장점으로 좀 요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유치가 되면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또 이미 우리 동천시에는 이제 국가산단 1단계가 지금 선부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50개 기업에 아마 1,250명의 그 일자리가 이제 창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 세제 혜택이나 각종 그 조건에 의해서 아마 분양이 빨라질 것이고 또 분양이 빨라지게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또 기본이고 또 세수 또한 그 지방세가 한 19억의 세수가 또 증대되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아마 608억 이상. 이건 아마 최소의 그 금액으로 선정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구가 또 증가하게 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되면서 다시 동천시가 또 새로운 그 변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기회발전 특구가 내년에 올해도 내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님 모셨으니까 이제는 시정 관련 현안들 또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자 민선 8기가 네네. 지금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제 2년이 지나셨어요. 이제 3년 차 들어가는데 자 2년 그 동안의 시정 활동에 대한 소회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취임과 동시에 이제 시정구호가 동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로 정했는데요. 이는 우리 동천 시민이 동천에 대한 변화와 또 혁신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힘나게 하고 또 동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동천에 많은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동천 시민의 많은 염원과 뜻을 담아서 또 실행을 했고요. 지난 2년은 동천시를 또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구축을 했다면은 앞으로 남은 2년은 동천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그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동천시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또 동천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 틀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현안 중에 교통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GTX C 노선 이 동두천 연장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이 GTX C 노선 연장은 앞으로 동두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사실 제가 동천시장 출범 후 가장 공을 들였던 공약이 GTX C 노선 동천 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GTX C 노선 연장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를 또 수차례 또 방문을 했고 또 국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또 해왔습니다. 우리 GTX C 노선이 동천에 연장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가 또 확충이 되고 서울까지 수도역까지 28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후로 많이 배제되었지만 이제 GTX C 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이 이제 뭐 서울까지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또 용이하고 또 지역 경제가 또 상당히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의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동천이 전철역이 시내 한복판에 5개가 있을 정도로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됐던 부분은 이게 서울하고 너무 시각적으로 멀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GTX C 노선이 동천에 출발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또 해석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것이 다시 또 활성화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구가 다시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또 관내에는 또 대학교가 지금 2곳이 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또 수도권에 인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학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또 그런 일면도 또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경제가 다시 또 생동감이 넘칠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박형덕 시장께서 특히 좀 집중했던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육 문제입니다. 아, 네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교육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신청한 그 주제는 꿈 이름 글로컬 동두천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신청을 했는데 공교육 혁신을 통해서 미래 인재 그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도시로 이제 바꾸자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키워드를 갖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두 번째는 미래 산업 인재 양성 도시, 세 번째는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육발전특구 지역을 선도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것만큼 우리 동천에 성공적인 교육 특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루어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동두천시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군 공여지 미반환 문제입니다. 그렇죠. 박형덕 시장께서는 지속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오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동천시 미군 그 특별법이 이제 사실 그 2006년도에 사실 주한미군 공유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 동천시가 발의를 했는데 당시에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지자체에 주한미군이 있으면 어느 곳이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데는 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한다 해도 그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법이 잘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대 50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시비 50% 부담을 하지 않으면은 그 법은 그 무용지물의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2014년 주한미군이 이제 평택으로 완전 이전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상당히 그 시민들의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의 42%가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부지를 우리 시에 반환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계획과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었는데 2014년 10월 달에 그 남북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한의 평화 무드가 이제 불안감으로 조성되면서 210 포병여단이라는 미 북한 핵 탄도미사일 발사 추격 부대를 동천에 잔류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범시민 골기대회를 아주 상당히 크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는 우리가 국가산단 그 30만 평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미 반환 지역을 캠프 KC 호비가 아직도 반환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2020년도까지는 반환을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답도 없고 묵묵무답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평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주면서 국가 예산 18조 8천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또 지원을 해줬고 또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서 지금 삼성, LG가 지금 입주해서 인구 70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로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가 안보를 위해서 70년 동안 희생했던 우리 동천시에는 지금까지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해주지 않을 뿐더러 그동안 또 무상으로 또 사용을 하면서 그동안 195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둔하면서 경제 손실분이 25조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프 KC 호비 반환을 약속했던 이 부분이 매년 그 300억 원의 그 지방세 세수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우리 동천시의 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동천 시민의 분노는 아마 그게 다를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우리 김성욱 의원이 삼선에 당선이 되시면서 주한미군 그 반환 지연 그 공여지 법을 아마
발의를 최초로 아마 1호 법안을 아마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시가 뭐 동천하고 의정부 아마 군산 뭐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지금 그 캠프 KC나 캠프 호비에 그 우리가 그 반환하게 되면은 그 토지 매입비를 저희가 2,924억이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 법이 또 통과하게 되면은 그걸 다른 농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각종 그 저희가 시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 또 국가 산단 또가 주도적으로 이제 국가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환 지원에 관한 그런 특별법이 반드시 실행이 돼서 그동안 어려웠던 우리 동천시 현실을 좀 숨통이 트여질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우리 뭐 같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지자체 장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원 또 도시의원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락 페스티벌에서부터 미군 공여지 미반환 문제까지 다양한 동두천 현안들을 짚어보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장님, 이 방송 보시는 동두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천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후 2년 동안 한결같은 시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쉼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힘나게 하고 일하게 하는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은 자랑스러운 우리 동천 시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천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락 음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동두천 락 페스티벌은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아티스트와 밴드들이 무대를 빛내왔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열정적인 무대로 락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면서 이제는 동두천의 대표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해서 올해 유독 더 뜨거운 여름의 무더위를 짜릿한 락 음악으로 시원하게 날려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